요즘에 고3이 이제 1월을 맞이해서 성인이 됐다고 술집에 간다고 합니다. 파란색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술집을 열었다고 합시다. 이 친구들 들어올 때 체크를 해야 되죠. 들어가고자 합니다. 뭐 체크하냐면 민증 체크해야죠. 민증. 나이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체크를 하는데 나이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20살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살이 되면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걔 중에 18살, 19살인데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들여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살, 21살, 좀 빠른이라 21살도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들여보내도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들여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조건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건문을 실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좀 복습처럼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었냐면요. 숫자가 있었고 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린 타입이라고 해서 참 거짓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거짓, 영어로는 true, 그리고 false. 얘네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오늘 조건문을 할 거고 조건문에서 이 친구들이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true는 맞다는 말이죠. false는 틀렸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 19, 18은 틀렸단 말이죠. 얘네들은 들여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은 들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false래요. 20살부터 21살까지는 true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true를 받은 친구들은 술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요. 자, 오늘은 자, 먼저 친구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까 그 민증을 술집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의 이름은 A, B, C, D입니다. 자, A는 18살이고요. B는 19, C가 20살, D가 21살이랍니다. 나이를 그냥 표시했어요. 변수에다가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if문에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줄 라인 섰다가 한 명씩 들어오겠죠? 그래서 줄 와서 저는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뭐가 20살보다 많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0살보다 많니? 20살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B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B한테도 물어봐요. 너가 20살보다 많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많다 그러면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4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C, D. 코드들 잘 읽혀지시나요? 여기서 변수에서 우선 갖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한 다음에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쓰고 있죠.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변수 A라고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그냥 값입니다. 변수 A에 있는 값 또는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그
다르게 한번 써보게 된다면 A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컴퓨터가 읽을 때는 얘를 A에다가 이게 치환된다라고도 하고 저 값을 저렇게 바꿔가지고 써보시면은 그게 곧 컴퓨터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읽었을 때 이 연산만 일단 보시면 이 연산이 지금 틀렸죠. 이런 연산에다가는 false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틀린 거예요. 18보다 20이 크지가 않죠. 틀린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19에서 이렇게 20이 되겠는데 얘도 틀렸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요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렇게. C에 있는 것, B에 있는 것도 뭔지 아시겠지만 이제 C로 가가지고는 이러한 식이 될 거고 얘는 맞죠. 이 친구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딱지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if가 하는 역할을 알려드리면 이 if는요 false를 만나죠.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실행하지 않습니다. false를 만나면 그 코드를 이제 준 건데 이 프린트라고 하는 코드를 준 건데 지금 if한테 근데 if가 우선은 먼저 이 앞에 연산을 먼저 해요. 그 연산을 한 것이 false다 라고 하면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true를 만나게 되면 이제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 쓴 것도 똑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19 바꾸면 되고. 근데 이제 전환점이 이 부분이 되겠죠. 얘가 A를 체크하면서 이제 D까지 체크할 때 C부터는 얘네들이 성인이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코드를 쓰시면은 얘가 오류가 나서 잠깐 위에다가 놓고요. 주석 처리해 놨어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 처음 실행할 때 이 구글 콜앱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지금 실행 중이죠? 구독하죠. 지금 잘못 썼죠? 제가 프린트인데 프린트 F라고 썼죠?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예요. 프린트 F는 씌워넣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떼주시고 제 습관이 된 거예요. 손이 습관이 됐어요. 손이. 자, 입장을 2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프린트 코드가 4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찍어보니까 2번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어떤 코드가 실행됐는지 몰라요. 이거 어떤 게 실행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이름을 좀 달아줍시다. 자, A가 입장하는 거예요. 여기선 B도 입장하시고 C 입장, D 입장. 자, 요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입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C, D가 입장했대요. 입장을 잘했죠. 20살 이상부터 입장을 해야 되니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은 자, if가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연산이 true 또는 false로 찍힐 건데 만약에 얘가 true다 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false를 만나면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if 다음에 여기에 논리 연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구간에는 실행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논리연산의 결과가 true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실행 코드는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논리연산의 코드가 false라면은 실행 코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가 if문의 일단은 전부예요. 막 복잡한 연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if는 단순히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if문이 지금 가지는 이 논리연산 쪽 있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논리연산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가 처음에 조금 어색하실 겁니다. 이 변수랑 같이 쓰기도 하고 해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예민하게 항상 코드를 볼 때 이 구간이 뭐지? 지금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시면 아주 기민하게 보신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블록 코딩을 하면서 블록의 개념을 좀 익혔죠. if문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코드 블록을 가집니다. 얘도 코드 블록을 가졌어요. if문은 자기 자신이 실행 코드가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9번 행에 있는 이 if문이 내가 그러면 실행시켜야 될 코드가 어떤 코드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봤을 때는 뭐 딱 보이죠? 유추가 되죠? 우리 뇌가 엄청난 좋은 성능을 가져서 그래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if문 9번째 if문이 실행할 코드 너가 만약에 true를 만나면 실행을 뭐를 하냐면 요거를 해 라고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공백 이거를 들여쓰기 라고 합니다. 들여쓰기 이 앞쪽에 공백을 줘요. 탭 한번 치시면 들여쓰기가 돼요. 탭. 이 들여쓰기가 된 코드들이 이 9번째 if문이 실행할 코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새로운 걸로 보시면 만약에 true예요. 그러니까 연산에다가 그냥 true를 딱 박아놓으면 무조건 하겠죠. 자, 프린트 뭐 x를 하나 간단하게 뽑아봅시다. 그리고 y도 뽑아보겠습니다. y.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여기다가 또 z를 뽑아볼게요. 이게 비교가 되려면은 false가 나와야지 좀 더 비교가 되겠네요. 자, 제가 이런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만 나와요. 요것만 실행이 되고 얘네들은 실행이 뭔지 모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false를 만났죠. 그럼 if는 나는 내가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if가 실행해야 될 코드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요 들여쓰기 얘 때문에 안 거예요. 이렇게 안 겁니다. 파이썬은 이런 들여쓰기로 블록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바나 시어는 중괄호로 구분하죠?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울 때는 처음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if문의 코드를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블록이 잡힌다는 거예요. 프린트 G 하고 있는 이 코드는 if랑 관련이 없는 코드예요. 별개예요. 얘랑은 다른 블록을 또 쳐준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개의 블록이 된 거고 if문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부 블록이라고 또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코드가 또 블록, if가 블록.
위에 쓴 거는 거의 뭐 완성본을 썼는데 if문 천천히 연산들을 익혀가면서 해봅시다. 자, 만약에 1보다 1이랑 같대요. 같으면 맞아? 뭐를 해볼까? yes를 출력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 yes가 나와요. 이게 맞으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1이랑 같지 않다라는 코드를 쓰신다면 이거는 1 yes, 이건 2 yes예요. 실행 한번 눌러보면은 1 yes. 얘만 실행이 됐고요. 이건 실행이 안 됐죠. 이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들이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쯤에서 논리 연산 뭐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죠? 논리 연산. 넣는, 이거는 같다. 느낌표, 이거는 같지 않다. 부등호의 포함하지 않는 관계. 또 뭐가 있었죠? 해서 한 번 정도는 리스트업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저희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한번 쭉 올려드렸고요. 여기 논리연산 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AND랑 OR도 있네요. AND랑 OR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 그 원빈 잘생겼고 키 컸다로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좀 임의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5랑 같다 라고 하면 true겠죠. AND 하고 묶어서 이번에는 12 10과 다르다. 아주 쉬운 걸로만 일단 봅시다. 자, 이런 식을 썼습니다. 네, 이런 식을 쓰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읽습니까? 만약에 해서 저 하나씩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true죠. AND 10 다르다. 이거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AND니까 어떻게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실행을 안 할 겁니다. 한번 실행해보면 네, 3 yes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얘가 false라는 거죠. 동일한 코드를 5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5와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먼저 해봅시다. 마찬가지죠. true, false예요. 그런데 이게 5어란 말이죠. 5어는 하나라도 true면 true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true가 나와서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4로 4S로 해서 눌러보면은 잘 되죠. 네, 4S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if문의 이 부분에는요. 그래서 논리연산에 해당하는 논리연산자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해 주시면은 가장 깔끔합니다. 논리연산이 아닌 거를 또 넣어봅시다. 막 실험을 또 해봐야죠. 1은 1이야.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5yes 라고 해서 실행을 누르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논리연산이 아니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히 못한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고 웬만하면 다 못해요. 그러면 에러가 났고요. 에러에서 지금 신텍스 에러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문법 에러라고 했었죠? 이거 많이 보실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에러 나면 고쳐서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에러가 났을 때 설명문 좀 읽어보자고요. 얘가 잘 알려줘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거 하는데, 일단 maybe you meant 해서 너 이거 쓰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같은 거 체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얘는 대인연산자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1에다가 1을 넣는다? 이거는 식이 좀 잘못된 식이에요. 코드에서는. 우리가 수학 풀 때 그 는에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어서 그래요. 뭔가 공간이 있어야 뭐 담든 말든 하는데 1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담는다? 이런 건 오류가 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그냥 이런 코드도 여기 빨간색 줄 씌우잖아요. 이런 코드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쓰임새가. 대입연산자를 쓰고 싶으면 여기 앞에 변수가 들어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변수, 여기 값이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써야지 지금처럼 값에다가 값을 넣으면 얘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연산을 이렇게 숫자 가지고만 했죠. 요거에 이제 변수가 합쳐진 겁니다. 제가 아래 쓴 거는 단순히 뭔가 연산이죠. 1이 1이랑 같냐, 1이 1이랑 같지 않냐 라는 연산을 한 거를 제가 위쪽에서 먼저 쓴 거는 변수와 이제 섞어 쓴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계속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변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출력 먼저 배웠죠. 출력을 배웠고 변수를 배웠는데 조건문을 배우고 나니까 이 조건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벌써 변수랑 출력문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보시면 이거 출력문이고 얘는 변수 사용이죠. 연산자 쓴 거랑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오후에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반복문을 배우게 되시면 이거는 조건문, 변수, 출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첩돼요. 누적이 되고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변수나 뭐 조건이 하나라도 좀 많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공부하시면서 잘 모르겠는데 넘겨야지 하고 넘겨버리면 반복문 갈 때 이해가 어려워져요. 나중에 함수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 써요. 다 써요. 좀 골라서 쓰긴 하죠. 조합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골라 쓰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누적이 돼서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쉬울 때 천천히 익혀주시면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거의 다 일단 기본적인 거 보여드렸어요. 이게 조건문입니다.